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이 조각상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의 부부를 나타내는 조각상인데요. 오늘 만나뵐 분은 화목한 부부, 가정, 나아가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통합의 정치력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러 갈까요?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제가 올라오면서 쭉 봤는데 네. 이 공간이 단순히 그냥 아름다운 한옥이 아닌 것 같았어요. 예. 이 아름다운 공간은 도대체 어떤 거죠? 제가 광주이시거든요. 일대조이신 둔촌 이집 선생님. 네. 그 추모를 하는 제실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저 안에 추모제군요. 둔촌 선생 존영 이 초상화 그림도 있고요. 오늘 이 장소에서 좋은 이야기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제가 잘 부탁드려야죠. 고맙습니다. 네. 네, 부의장님과 함께 이 공간을 둘러보는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즐거운데 최근에는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그 근황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본업이 네. 제가 변호사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아들이 설립해가지고 이제 젊은 사람들끼리 운영하는 법무법인 명제 거기에 고문 변호사로 있고요. 아, 예,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봉사 활동으로 뭐 좋은 일들을 하는데 이사장을 맡고 있다든지 총재라든지 뭐 이런 게 그렇군요. 참 늘 바쁘십니다. 예, 그런 이제 봉사 활동 하다 보니까 네. 좀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네, 그래도 어쨌든 지금 정계를 조금 떠나 계시긴 하지만 네네. 뉴스를 아무래도 늘 보실 텐데 네. 요즘에 보고 계시는 뉴스 중에 조금 관심이 가거나 마음이 가거나 하는 그런 뉴스 있을까요? 뭐 요즘 이제 뉴스는 네. 이제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으니까 앞에 문재인 정부에서 하던 거하고는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예, 외교 안보도 확 바뀌었고 또 이 경제 정책도 많이 달라졌거든요. 네, 네, 네.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잘 안착이 돼서 나라가 좀 비약할 수 있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런 걸 뭔가 좀 이렇게 더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시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네. 이 시기에 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제2의 도약을 이루는 그런 호기로 이걸 잘 활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제가 부의장님 만나기 전에 네. 물론 그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조금 더 찾아봤는데 네. 그 중에서 좀 재밌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게? 오늘 이 촬영 장소에 와서도 제가 느낀 건데 네. 사모님이 다 같이 오셔서 예. 옆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두 분이 사이가 좋으시고 또 굉장히 애처가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잘 모시죠. 그러니까 아까 그런 얘기 하셨는데 네. 정말 부부가 사이가 좋으려면 아내를 잘 모셔야 된다. 떠받들어. 저는 항상 저의 보수로서 네. 그렇게 옆에도 얘기하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그게 정말 백년해로할 수 있는 비결이군요. 예, 네. 제가 판사를 이제 좀 했잖아요. 네. 예. 초년 시절에 서울 가정법원 판사를 했는데 거기서 터득한 진리가 아내를 잘 떠받드는 그런 부부가 화목하게 오래 잘 산다. 가정 평화를 위해서는 남편이 아내를
떠받들어야 떠받들어야 된다. 오, 그렇군요. 이거 엄청난 진리인 건데 그럼 남편은 아내를 떠받들고 그럼 아내는 남편을 어떤 마음으로 자연히 따라오죠. 아, 이렇게 먼저 해주면? 그래서 네. 저희 집사람은 저를 아주 고단수라고 그래요.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저절로 아내도 그렇게 하게끔 만드시는 거네요. 그게 이제 자연의 조화죠. 네. 너무 현명하십니다. 네, 오늘 현명한 부의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말인데, 네. 그런 또 애처가이자 로맨티스트신데, 네. 그래서 그런지 부부의 날을 네. 법정 기념일로 만드신 분이 예, 바로 예. 부의장님이시더라고요. 예.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 5월. 거기에 어린이날, 어버이날은 있는데, 가정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부부잖아요. 부부죠. 그런데 왜 그걸 기념하는 그런 날이 없냐? 네. 거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부부의 날을 만들자. 세상에. 그런데 부부는 둘이 하나가 되는 거다. 네, 둘이 하나가. 그래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기념하자. 아니, 그럼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예. 부부의 날이 다른 나라에도 있나요? 한국이 유일하죠. K 전 세계- 컬처예요. 네.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좀 수출하자. 네. 이제 잘 되면 유엔이 제정하는 기념일로 오. 한번 만들어 볼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네. 아까 그 가정법원 네. 그쪽에 계셨을 때 이야기인데요. 이건 네.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이긴 한데, 예, 보면서 정말 특별한 판결을 내리셔서 일심에서는 네. 남자친구는 징역 7년, 김보은 양은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돼서 왔어요. 그 살인에 더 방점이 주어진 네. 형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에 올라와서 이제 시민사회에 상당히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도 성숙된 거죠. 그 당시에도. 그래가지고 김보은 양 무죄다. 정당방위, 긴급피난, 뭐 정당행위 이런 무죄 이론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걸 적용해서 무죄 판결해라. 이런 요구들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재판한 결과 무죄는 안 된다. 하지만 이걸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좀 가혹하게 와. 보여진다. 그렇게 해서 또 사회에 좀 경종을 울리는 의미도 담아서 징역 3년에 5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해서 그날 석방을 한 거죠. 와. 우리 사회는 이제 성폭력 방지법, 네, 성폭력 네, 특별법에 또 대해서. 가정폭력 방지법 네. 이런 특별법이 필요하다 하는 여론이 크게 일어나는 계기가 됐어요. 오선 정치인이기도 네. 하셨고 부의장도 하셨고 장관도 역임하신 분으로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에피소드들이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처음에 딱 국회에 입성했을 때 그때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마음 생각으로. 학생 시절에 네. 도덕 재무장 운동을 했어요. 예. 도덕 재무장 운동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가졌던 네. 세 가지 오. 뭐 원칙이라고 그럴까? 원칙, 제 소명. 마음 자세 또 행동하는 원칙 세 가지. 궁금해요. 예. 그 3C예요. 영어로 다 C로 시작해요. C로. 하나는 change, 변화. 체인지, 변화. 예.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해라. 이야. 예. 두 번째 challenge, 예, 도전. 도전.
끊임없이 도전해라. 이야. 그러니까 한 번 떨어졌다, 뭐 그에 실망하지 말고 또 도전해라. 그 다음에 이런 거 할 때 네. 자신감, 컨피던스. 아, 컨피던스. 자신감 가지고 해라. 야, 이거 내가 또 다음에 될까 말. 예?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나는 꼭 될 거야. 나는 이야. 반드시 해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 그래서 체인지, 챌린지, 컨피던스, 3C 정신 가지고 도전하면 이야. 못할 일이 없다. 이런 자세로 우리 후배 정치인들도 한번 나서줘요. 3C 정신으로 그 목표는 나라를 잘 살게 만들고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 네, 나라를 변화시키고 자꾸 도약을 해야 되죠. 부의장님은 국내 정책뿐만 네. 아니라 대외적으로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펼치셨습니다. 네.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아프리카. 아프리카에 처음 가본 것은 네. 2010년 제가 국회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이 아프리카에 대한 이제 그 코이카의 여러 지원들 이런 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살펴야 된다. 우리도 이제 국가 예산에 이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쓸 때가 되었다. 오. 이제 마지막 기회의 대륙이 이 아프리카인데 여기에 이렇게 너무 무관심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국회에서부터 아프리카 붐을 좀 일으키자. 이래 했더니 한 80여 명 국회의원들이 그때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네. 우리 자신부터 아프리카를 공부하고 배워야 된다. 매주 수요일 아침에 세미나를 열었어요. 매주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70여 차례 세미나를 해가지고 와. 그 자료집도 책으로 발간도 하고 정부에 한 아프리카 공공기관을 만들어서 아프리카 지원을 본격적으로 하도록 해야 되겠다. 와. 우리 의원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그 법을 입안을 해가지고 이제 국회에 제출하고 이야. 왜 이걸 지금 정부가 해야 되는가 했더니 어디서 선뜻 동의를 해줬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특별법이 다 통과가 돼가지고 외교부 산하에 한 아프리카 재단이 그렇게 설립이 된 거예요. 네. 네. 이런 아프리카 외교가 됐든 네. 외교나 이런 경제 발전에 있어서 네.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의 역할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네. 정치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왜 그 역할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네. 부의장님에게 직접 좀 듣고 네. 싶어요. 경제도 발전하려면 그게 정책이거든요. 정책. 예, 정책은 입법으로 또 예산으로 이게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이 부분들은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현장을 뛰는 건 투자하고 또 생산하고 판매하고 이거는 기업의 기업인들이 역할이에요.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경제는 해외로 진출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이 정치인들이 의원 외교 또 정부의 외교 행위들을 통해서 기업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 이런 것도 정치 영역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이걸 보시는 또 후배 정치인분들이 더 열심히 좀 뛰어야 되지 않을까? 잘해줘야 돼요. 네. 예. 네, 이번 코너는 저희가 아주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추억 한 장이라는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아주 특별한 추억이 담긴 사진 한 장을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예. 네, 잘 보이시라고 판넬로 준비를 했어요. 짜잔!
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지금 어디 여기 계시는 것 같아요. 만세 부르고 있네요. 네, 아니 이게 어떤 거죠? 이렇게 다들 예. 만세를 부르고 있을까요? 올해 우리 한국에서 개최되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새만금. 네, 올해 8월 1일에 8월 1일부터 12일까지. 네. 예. 세계에서 5만 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참여해서 전 세계. 이 야영을 하는 네.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걸 이제 개최지 결정을 2017년 아제르바이잔 그 수도 바쿠에서 세계 스카우트 연맹 총회가 열렸는데 그 네. 총회에서 회원국들 투표로 결정했는데 그때 이제 한국과 폴란드가 경쟁을 했거든요. 그 폴란드가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네. 우리 이길 가능성을 그렇게 높이 보지를 않았었어요 처음에. 네, 그랬는데 우리가 마지막 작전을 잘했던 거. 어떤 전략을 쓰신 거예요? 세계적으로 지명도가 높으신 분을 전면에 내세우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그만두신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어요. 그랬군요. 한 8개월 정도 된 시점인데 네. 그분을 전면에 내세우자. 프레젠터로? 예. 처음에 막 사양하셨는데 그래도 막 하시라고 푸시를 많이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전략이 주요해서 이야. 얼마나 반기문 총장에 대한 인기가 좋은지 같이 사진 찍으려고 하고 뭐 이래 하면서 그때 이 한국으로 많이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투표 결과 보니까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그럼 정말 그 투표 날 그 현장 분위기도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현장 분위기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부산 세계 박람회에 유치하고 있는데 11월 파리에서 그 BI 총회에서 이제 결정하는 거니까 올해 11월에 결정되잖아요. 그때 현장에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정말 근데 지금 그걸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워낙에 많은데 그분들에게 좀 조언을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유치위원장을 하면서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아주 좀 전문성이 있고 아프리카에 이제 아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좀 치중을 했어요. 아프리카 여러 나라 방문도 하고 그런 특별한 어떤 지역에 대한 대책도 좀 잘 수립해가지고 그 표들을 이렇게 좀 우리 쪽으로 이렇게 모아오는 그런 전략. 그렇군요. 좀 특별한 전략이지 이제 그런 것도 구사할 필요가 있겠다. 또 이야기를 또 부의장님을 이야기할 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매우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또 세월호 참사 이야기를 잠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세월호 참사 그 당일서부터 1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팽목한 그 현장에서 유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 동고동락하면서 위로도 하고 현장 수습도 하고 세월호는 이미 40도 가까이 학생들은 그 상황에 놓인 게 억울했고 구조가 안 되는 게 전기가 원망스럽고 끊어지고 상황이 지금 정말 구조대 와도 300명을 어떻게 구합니까? 세월호는 단원고 학생 250명, 일반인 54명을 태운 채 전복됐습니다. 그때는 제가 큰 죄를 지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빨리 수습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이걸 이제 정부가 잘 보듬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망도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가 위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다 감수하면서 나는 죄인이니까 죄를 조금이라도 죄값을 하려면 성실하게 이
수습에 임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족들한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심정으로 열심히 수습한다. 이런 자세로 임했죠. 그런 그 대형 사고들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국민적인 요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그런 걸 막기 위한 여러 제도적인 장치도 강구가 되어 왔는데 또 그런 대형 참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국민들의 실망이 컸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데 대해서는 관계 장관들로서는 국민들한테 무한 책임이 있다. 무한 책임이다. 예. 그런 자세를 보여줘야 되고 또 그런 토대 위에서 수습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평소에 이렇게 지내시면서 좀 지칠 때도 있고 좀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그걸 푸는 방법들이 있는데 네. 우리 이주영 전 부의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는지요? 네. 그냥 걷는 운동, 예. 또 명상, 예. 그건 반드시 좀 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그리고 독서도 좀 하고. 예. 요즘 최근에 읽으셨던 책 중에 인상 깊었던 책 있으세요? 제가 요새 열심히 읽고 있는 게 얼마 전에 이제 안동을 방문을 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나서 대화를 좀 했어요. 나라 걱정을 같이 했는데 징비록을 최근에 이 번역된 징비록을 한 권 주더라고요. 옛날에 한번 봤지만 다시 보니까 더 새로워요. 네. 어떤 내용들이 좀 새로워요? 임진왜란 때 그분이 영상이셨잖아요. 영이죠. 인재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던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또 그 임진왜란의 여러 전투들을 이제 올라오는 그 보고서들 장괴 이걸 토대로 해서 다 정리를 해놨어요. 이런 걸 보면서 나라 생각해야 되고 이제 비분관계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런 책은 좀 많이 읽어주면 네.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면 또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큰 덕목일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소양할 수 있을까? 네. 그런 것도 사실은 좀 궁금합니다. 이건 기본이거든요. 네. 이건 역시 자라면서부터 교육이 중요해요. 그 나라의 교육이 그래서 근본이 돼야 된다. 기본이 돼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그게 이제 체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끊임없이 자신을 연마하는 노력도 같이 돼야 되겠죠. 네. 근데 예전에는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면 지금은 점점 개인주의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네. 이거는 기성세대, 우리 어른들이 크게 각성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교육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혁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개혁, 교육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지금 21대 국회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네. 21대 국회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네.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김진표 의장이 이제 마지막 국회를 이끌고 계시잖아요. 네. 예. 지금 꼭 하겠다는 게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 이 두 가지입니다. 네. 정치제도 개혁은 선거구제 네. 이거 좀 바꿔보자 하는 거고 개헌은 아주 오래전서부터 해오던 건데 이번에 좀 마무리 짓자 네. 이런 걸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거 꼭 좀 이루어내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가지. 두 가지. 아, 그러게요. 저 dun전 선생님께서 네. 정훈이라고 남겼는데 가정에 좀 훈계를 한다 이런 뜻인데 금을 광주리로 준다고 해도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아이들한테 이 책을 읽게 해서 깨우치게 만드는 거 이게 더 소중한 것이다. 그걸 안 하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후회하게 된다.